안녕하세요. 상굴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구례 화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사의 양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구례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존자가 창건하였으며 절 이름은 화엄경에서 따서 화엄사라 하였습니다. 자장법사와 원효성사, 의상대사, 도성국사, 의천 등 여러 고승이 중창하여 조선 세종 6년 1424년에는 선종대본산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정유재란 때에는 대가람인 8원 80일 암자가 모두 타버렸으나 이때 주지 서롱대사가 승병 153명과 함께 석주진을 지키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 차례로 보제로 앞마당에 들어서면 높이 쌓아 올린 대석단을 중심으로 이제 승방과 수행 공간 등이 있고 대웅전과 각항전을 비롯한 예불 공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거는 영기 존자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효대와 원통전 앞의 사자탑, 그 다음에 각항전 앞의 화엄석 등, 그리고 또 쭉 올라가게 되면은 구층암에 모가나무 기둥이 있는 아주 특이한 이제 법당이 있습니다. 이 화엄사는 중요 문화재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사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엄사의 그 입구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파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고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화엄사에서 이쪽이 청룡입니다. 이쪽은 백호고요. 그러면 청룡 쪽이 살짝 들렸습니다. 들리면은 우리가 산소동고라고 하죠. 풍수용어에서 산 따라 물이 같이 간다. 그러면 물이 청룡이 바로 바짝 붙었죠. 화엄사에. 그럼 물도 바짝 붙어서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게 되면은 청룡자락에서 끝까지 쭉 내려온 맥이 있습니다. 저 끝에. 물이 자연히 절로 쭉 따라가겠죠? 그러면서 저쪽에서 또 이렇게 산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물도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럼 물이 이렇게 태국으로 되겠죠? 그래서 파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사 경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금강문 바로 앞인데요. 일주민에 들어와서 금강문 바로 앞인데 우리 이제 산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백호 쪽을 한번 봅시다. 백호 쪽을 보게 되면 저 멀리 이제 목체가 아주 수려한 목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쭉 이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일주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게 이제 목체입니다. 쭉 내려오면 거의 금체에 가까운 데가 하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저 파구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파구를 3겹, 4겹을 감쌌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막아줬다는 거죠. 저게 있어야 외기와 내기에 이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청룡 쪽을 한번 볼까요? 청룡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청룡이 거의 금체예요. 금체로 둥실둥실해서 이 지리산이 갖고 있는 산의 특징이에요. 지리산들은 산이 이렇게 후덕해요. 후덕하고 잘 감아줬죠. 그러면 화엄사 이 전체적인 판에 비해서 여기 이 청백호가 굉장히 가깝게 붙었어요. 가깝게 붙었다는 거는 안으로 기운을 응축시켰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다음에 절로 나갈 때 우리가 파고로 들어올 때 보면은 여기도 물 나가는 군형이 넓지가 않습니다. 판이 좁으면은 물 나가는 것도 좁아야 돼요. 만약 판이 적은데 물 나가는 게 이렇게 넓어버리면 기운이 다 누설되겠죠. 그러면 기운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옛날 이게 개인 집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되면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물 자체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 그렇죠? 풍수. 바람을 잘 갈무리하는 터가 명당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도 사람도 들어오는 입과 나가는 그 균형을 관리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짓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입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 입 다물잖아요. 말하기 싫잖아요. 그게 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이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엄산은 나가는 파고나 좌우 청백호가 굉장히 일단 아름답습니다. 이제 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그 화엄사의 이제 그 금강문을 지나 천왕문을 지나 이 보제루입니다. 굉장히 고색창연하죠. 여기가 이제 그 화엄사의 중심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 산을 보실 때도 항상 중심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좌우 청백호를 보더라도 굉장히 균형 있게 딱 앉았습니다. 우리가 초입에 들어올 때도 금강문하고 천왕문을 들어올 때 보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제 앉았어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지세를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들어와서 직선으로 되게 사찰들이고 그 서원들을 보게 되면 되게 직선으로 하는데 여기는 사선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고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 이제 사찰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우측을 한번 볼까요? 저 우측을 보게 되면은 그 각항전 바로 이제 백호 쪽인데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동백이 가득 심어져 있고 참 아름답죠. 그 다음에 저 백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 뒤에 각항전 그 바로 뒤에 산이 보이시죠? 저게 목체예요. 저게 각항전에 이제 현무 부모산인데 산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 맥에서 쭉 뻗어 내려와 가지고 그 백호 쪽 끝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있습니다. 저쪽입니다. 그 탑재도 보게 되면 저 현무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끝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자체로 오래된 동백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보필하는 그 백호 쪽에 쭉 한 맥이 하나 내려가고요. 이렇게 사방에서 감싸줘야 그 혈장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기, 이제 청룡 쪽, 어깨 쪽이 되겠죠. 이 화엄사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목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귀인으로 표현합니다. 귀인. 그러니까 이 터에서는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신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우리가 옛날에 고시할 때는 여기는 행정고시 하시는 분들을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부하시면은 학문을 이루기 이제 좋은 이제 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대웅전자리입니다. 대웅전자리고요. 이 중심에 앉아 있죠. 사방 좌청룡 우백호 사이에 이제 중심에 앉아 있고요. 바로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앞이 보제루입니다. 보제루 자리고요. 보제루는 일단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저 창문으로 밖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다들 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 창문으로 저 밖을 한번 보고 나오세요. 한번 가볼까요? 이걸 안 보면 안 됩니다. 이래야 이제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좌청의 끝자락이고 저게 이제 백호의 끝자락이잖아요. 근데 앞에 저런 산이 막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저희가 열렸으면 화한 거지. 그러니까 막아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 전체적인 거를 다 조화롭게 만들어버려서 저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비보로 봐도 돼. 저런 거를 비보. 우연의 일치지만 저걸 비보로 보셔야 되는. 그래서 이쪽에 이 보제루에 와서는 이 누각이잖아요. 누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돼. 그래 이 사찰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을 알 수 있잖아. 굉장히 아름답죠? 좋습니다. 천왕문 보이고.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은 저 약간 둥그렇지. 그 다음에 구불구불하지. 구불구불한 건 오행으로 수야. 그러면 금수 겸체라 그래.
그러면 저런 게 만약에 안산이 있으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와. 수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저거는 도화살이야. 그 물은 도화에 해당돼. 이게 만약에 진열지가 아니면 혈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치도사 도박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혈처, 내가 깔고 앉아있는 자리가 진열이냐 가열이냐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잘라야 돼 결론은. 주변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많아도 내가 잘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풍수에서 호화라고 그래. 가짜꽃이야 가짜꽃. 가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근데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이 화엄사가 과연 진열처에 앉아있나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여기는 화엄사 대웅전 바로 뒤입니다. 뒤를 보게 되면 뒤에 입수맥을 보러 왔는데요.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저쪽이 훨씬 높아요.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면 산 자체가 여기는 뭐 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산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당연히 낮은 대로. 그러면 대웅전자리는 사실은 혈처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이쪽에 청룡 쪽으로 물이 나가는 파구 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엄사 청룡 쪽에서 물 나가는 파구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아까 그 들어올 때는 물 나가는 길이 좁았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이게 좁은 그 계곡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나가다가 저쪽에서 지각 하나가 뻗었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이제 오니까 여기서 한번 거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저기가 좁아지고 저기가 좁아졌죠. 이렇게다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걸 우리가 여울목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일반 집이 여울목 쪽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여자의 곡소리 같다고 해서 혼자 사는 과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냥 웃자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 여기서 물을 이렇게 좁아졌다는 거 물을 모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카브를 돌죠. 이렇게 이제 라운딩을 돌 때 저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쑥 들어간데 그런 데는 물이 이렇게 치기 때문에 수사를 맞는 곳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풍수에서는 판이 깨졌다 그럽니다. 수사 때문에 판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 맥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화엄사 그 대웅전으로 내려가는 맥 쪽을 보게 되면은 맥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뭐 그 정령이 내려와서 구성된 자리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구층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엄사의 이제 말사죠. 구층암입니다. 구층암에는 천부를 모신 이제 법당이 있고요. 한번 보실까요? 부처님의 그 상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들여다보세요. 천부를 모신 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층암의 그 특징은 그 법당의 그 기둥들이 아주 오래된 모가나무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가나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 구층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그 목채 있죠. 목채가 저기 멀리 보이죠. 저거는 필봉입니다. 문필봉이야, 문필봉.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글을 잘 쓴다거나 아니면 학문의 뜻을 크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층 암의 그 안산은 금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저 금채죠. 둥그렇게 달 뜬 것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저 뒤에 조산격인 그 산을 보게 되면 골이 상당히 많아요. 골이 많아서 그 수살로부터의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를 이 앞에 있는 안인 그 금채산이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청룡 쪽을 보게 되면 청룡의 특징들이 뭐냐면 여기는 거의 금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선 보이지 않는데 저 현무 뒤쪽으로 보게 되면 토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걸 만약에 저거를 선인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그 토채, 검은 채를 책상 안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선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구충함에 오셔가지고 학문의 뜻을 크게 이루고 싶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대학자나 큰 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왔던 만큼 이 구충함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찰에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씀을 올리기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주의 사들이 아주 또렷하게 이뻐요. 그 다음에 요 금체 옆에를 보게 되면은 선인봉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삼각형으로 산 보이죠? 여기 보세요. 저 보이지? 이렇게 있지? 저런 산이 예술이야. 굉장히 이쁘잖아. 어떻게 보면은 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잖아. 그래서 이 안들은 안산은 주작은 그 혈판을 향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안으로 이렇게 날아드는 형상을 취해야 그 길격으로 봅니다. 배를 내밀면 안 돼요. 배를 내밀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이제 하는 거고 약간 고개를 숙이고 날아들어야 돼. 저게 이제 그 일반 그 가옥에서 집을 질 때는 여성으로 보는 거야, 여성. 그러면 그리고 여성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대인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런 성향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 귀인들이 많잖아. 그러면 학문을 이룬 사람, 이 금체는 이제 무관들이 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무관, 뭐 이렇게 법조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저기도 또 선인이니까 의젓한 집안에 학자가 뭐 있다거나 아니면 딸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문을 이룬 이제 그런 집안을 이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충암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여기 그냥 명당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나무도 보세요. 이 나무도 엄청 오래된 나무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참 이 무가나무 기둥이 정말 참 특이하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 갑진년 새해 굉장히 그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그럼 다시 화엄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엄사 각항전 뒤입니다. 각항전 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여기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뒤를 보게 되면 각항전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백호 쪽에 저기를 이제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고요. 보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되는 물꼬리 보이죠. 다행히 각항전의 그 중심축으로 안 내려오고 백호 쪽이죠. 백호 쪽 이게 물길이에요. 이렇게 물이. 근데 원래 물은 이 각항전 입장에서 보면 청룡 쪽에서 득수가 돼가지고 앞을 돌아서 이렇게 물이 감아줘야 좋겠죠. 근데 백호 쪽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보궁을 모신 그 지맥 하나가 저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물골 확연하게 보이죠? 확연하게 저 물골 보이죠? 거기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거수를 해주는 거예요. 백호 쪽에서 이 지맥에 거수를 해주죠. 그래서 각항전 자리가 사실은 화엄사에서는 각항전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또 올라가고 싶은데 절 뒤라 제가 조심스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저기서도 보면 저 한쪽에서 두둑하게 있죠. 그게 물이 저쪽으로 흐르게끔 백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기다 이제 동백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저게 물기를 이제 잡아주고 있다. 그런 거 동백꽃 자체가 이거 비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도성국사가 이제 잠시 이제 머물렀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성국사의 가장 큰 업적이 뭐라 그럴까요? 비보풍수죠. 비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비보라는 거는 우리가 100으로 볼 때 한 7, 80%가 이제 완성된 곳에 한 20% 정도 부족한 곳을 나무나 뭐 탑을 세운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건데요. 이 화엄사도 결론은 비보를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도성국사가 다니시던 곳들은 거의 동백으로 비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특징인데, 요게 이제 그 백호 쪽에 있는, 각항사 옆에 있는 백호 쪽에 있는 저
동백도 비보 차원에서 심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그 화엄사는 곽황사 자리가 진열초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각항전 앞입니다. 각항전은 주변 산을 보시게 되면은 저 멀리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저게 선인봉으로 보여요. 선인봉처럼 위가 이제 목체지만 위가 약간 동그랗죠. 저거로 선인봉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금체가 있죠. 그 다음에 저쪽을 보면 저기도 선인봉입니다. 저긴 굉장히 이 각항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절의 짜임새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산 임수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각항전이 어떠한 곳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엄사의 각항전은 조선 숙정 28년 1702년에 계파대사가 중건한 중층의 대불전입니다. 원래 각항전터에는 2층 4면 7칸 사방벽에 화엄석경이 새겨져 있던 장육전이 있었으나 정류재란 때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장육전 중청불사는 영조의 모친이신 숙빈 칠씨가 동참하여 숙종 25년에 시작하여 숙종 28년에 완공한 이제 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묘을보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정묘을보궁은 3층 4사자 사리석탑으로 국보 제35호에 속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73거를 봉안했고요. 선덕여왕 14년 645년에 자장율사께서 조성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보궁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아까 각항전 뒤 그 백호 뒷부분에서 그 물이 내려오는 물길인 곳을 얘기했죠. 저기 옥외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라인은 물이 타고 내려온다고 보십니다. 거기가 약간 라운딩을 치면서 거기 가장 낮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물길인데 다행히 이제 이 각항전의 각항전 자리를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고찰들은 어디를 가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천년고찰로서 명맥을 이어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엄사에 대해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 화엄사는 지리산에 이제 있는 절이죠. 그러면 이 절이 어디서 왔나 볼까요? 저기 보이는 그 탑이 있는 데가 저게 이제 노고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좌측으로 쭉 가게 되면 천마사 같은 게 있죠. 저게 차일봉이에요. 차일봉에서 출맥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이제 태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도집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령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조, 이제 중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 헌무가 있죠. 이 헌무가 이제 화엄사의 이제 부모산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멀리서부터 왔기 때문에 용이 아주 그 생용으로 생황하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총체적으로 백호에 해당되죠. 이 보탑이 있는 곳이 이 보탑이 있는 곳에 이건 백호인데 이 백호는 이 각항전에 백호자 노릇을 하기에 아주 그 기운이 아주 당차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 앞에 저게 일령봉입니다. 일령봉 있고 그 맞은편 구충암 그 뒤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이제 월령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월이 음양을 마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물이 전체적으로 감아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아돌고 나가는 파고는 되게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그 명당으로 요건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탑 중에서 보게 되면은 요 앞에 이제 그 동백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 도성국사의 그 비법 풍수의 큰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라도 지방에 이렇게 광양에 가면 이제 그 절터도 있죠. 오래된 고찰들도 보게 되면 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동백을 심어서 바람으로부터 그 혈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 화엄사도 이 동백이 아주 있으면서 이 백호자락이 쭉 나가서 그 각항전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수를 백호 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으로서의 요건을 잘 갖춘 것으로 화엄사는
화엄 종찰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아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기조사에 이제 어머님을 저기 이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연기조사입니다. 부모님께 이제 차를 공양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뜬 탑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나시면 이제 곧 이제 매화도 필 것이고요. 잘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저 뒤에 현무를 한번 보세요. 각황지현대 현무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산세가 좋아야 큰 인물들이 많이 납니다. 이 전라도에 있는 그 지리산의 그 맥답게 전체적인 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나하나 빼어나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은 학문을 크게 이룰 수 있는 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